안녕하세요. 오늘 에세나에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에세나의 거버넌스 토큰이죠. ENA. 모르시는 분들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에세나는 크게 세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에세나 네트워크, 에세나 블록체인의 거버넌스 토큰이라고 할 수 있는 ENA가 있고요. 에세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USDE가 있습니다. 이건 말하자면 이제 합성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 대략 5에서 한 12% 사이의 수익률을 안겨다 주는 그런 합성 달러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래서 요게 있고 세 번째로는 USDTB라고 해서 블랙락의 비들이라고 하는 그 미국 채권 기반의 펀드가 있는데 이 펀드를 90% 정도 담보하는 어떻게 보면 채권 펀드라고 할 수 있죠. 요게 이제 보통 2% 정도의 수익을 내는 그런 채권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에세나는 요 거버넌스 토큰 ENA 그다음에 수익을 내는 수익형 합성 달러 스테이블 코인 USD 그다음에 안정성 있는 수익을 내주는 채권 기반한 채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 USDTB 이렇게 세 개의 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생태계입니다. 그러니까 에세나 자체가 이미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 생태계를 완성도 있게 담고 있어요.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디파이 생태계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에세나 자체적으로 이게 이제 합성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현물 시장에 존재하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기한 선물 시장에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합성 달러 스테이블 코인인 USD가 어떤 구조냐면 현물 시장에서 이더리움, BNB를 가지고 있으면서 현물이니까 롱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1달러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기한 선물 시장에서 숏을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달러가 유지될 수 있게 그렇게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합성 달러 스테이블 코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무기한 선물 시장에 대한 그 영향력이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개입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퍼 리퀴드 무기한 선물 시장이죠. 여기서 에세나 거버넌스 토큰의 현물이 이제 거래된다라고 하는 거.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에세나는 계속 거래 시장을 넓혀 나가는 거죠. 특히 지금 현재 계속 에세나는 이런 무기한 선물 시장 이쪽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왜? 그 자체가 에세나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기한 선물 시장에서 포지션을 이렇게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계속 키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나빠서 키울 수밖에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에세나가 갖고 있는 장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 확대 계속 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이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아베 그 대출 서비스 프로토콜이죠. 여기에 예전에 USD를 맡기고 스테이킹하면 약 11에서 12% 수익이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암호화폐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고 이러면서 지금은 5.1% 정도밖에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많이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140억 달러까지 갔었는데 지금 70억 달러 규모로 반으로 줄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런 시장에서는 조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에테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럴 때 이렇게 시장이 좀 쉬어갈 때 이런 하이퍼 리퀴드 같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관련된 무기한 선물 시장에서 에세나의 영향력을 넓혀 나가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부분. 이거는 대단히 바람직한 그런 에세나 재단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이 나누면서 우리 재단에 관련된 이야기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제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거시경제 상황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실은 이 모든 거를 무시하더라도 재단이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이 암호화폐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과장을 하면 오히려 암호화폐를 통해서 돈을 제대로 버는 사람들은 물론 차트도 보고 거시경제도 보고 하지만 가장 1차적으로 핵심적으로 보는 게 그 암호화폐를 제작하고 있는, 공급하고 있는 재단의 정책과 재단의 상황들을 보거든요. 재단의 어떤 정책들만 봐도 우리들은 이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그중에서 우리가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락업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락업의 해제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재단이 얼마나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특히 만약에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함에 있어서 재단에 무엇을 봐야 되는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짤막하게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단 락업 해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이제 락업 해제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초기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할 수 없도록
물량을 잠가두는데 이거를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락업 해제 이후에는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해서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락업 해제 직전의 모습입니다. 락업 해제 후에는 대부분 급락이 오거든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대부분 가격의 급등이 연출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제 세력들이 대량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수익을 보고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충격적인 건 이걸 위해서 재단이나 프로젝트 측도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실제로 리플이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락업 해제 전에 가격을 뻥튀기 시키기 위한 그 시세 조작을 한 적이 있었고 이게 발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이에 대해서 극구 부인을 했지만 모든 정황을 볼 때 사실은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초기 투자자들 때문이에요. 이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줘야지 어떤 보상 개념의 수익을 줘야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초기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2차, 3차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이런 초기에 부풀리기, 뻥튀기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락업 해제 전에 락업 일정에 맞춰서 매수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는 겁니다. 이 락업 해제 후에는 급등 후에 급락 패턴이 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락업 해제 전에 매수를 해야 되고 락업 해제 후에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래야지 이제 엄청난 수익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제가 특정 경로를 통해서 이 재단 측의 어떤 락업 해제 일정을 입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해당 문서는 기밀 문서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제가 좀 모자이크 한 거 좀 양해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서에는 이제 재단 측의 락업 일정부터 물량, 목표가까지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일정에 맞춰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해당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은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일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 나가면 엄청난 고수익을, 대박을 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592-6921 010-2592-6921로 부자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 모자이크 없는 아까 보셨던 그 문서 원본이랑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어디서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 시그널이 담겨 있는 문서를 직접 핸드폰으로 PDF 형태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료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